양도세 유예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그 이게 네네. 풀려버리면 이게 중과가 들어가면 최소 2배입니다. 못 팔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아니? 근데 이제 예상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주택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서 질문. 네네.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일단은 세금만 보면 네. 그 공약대로 세금은 안 건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대로 가는 거지. 네네. 지금은 이거를 좀 유예해 준 건데 네네. 이 유예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건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냉정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 상태에서 이 시행되는 거를 단 언제까지는 시행 안 한다라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입법부 행정부 계신 분들은 법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야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세부담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정책을 이기는 그 시장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아니? 이게 뭐가 네네네. 맞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책을 보죠.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결국 시장은 원래 수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 센 대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단 관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좀 주택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늘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2채 이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예외 사항들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파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걸 팔고 갈아탈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자고 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중과 유예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양도세 유예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푼다고 그랬잖아요. 5월 며칠? 5월 10일부터. 예. 그 이게 네네. 풀려버리면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좀 길게 가는 거예요. 보유하려면 보유세 아예 내고. 길게 가고. 네네.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유세 중과를 한 2년, 3년 정도 받다가 이제 못 버티고 이제 그냥 파는 경우. 이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빨리 팔거나 아니면 그냥 좀 길게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3억 정도 오르면 세금이 양도세가 1억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중과가 들어가면 최소 2배입니다. 그렇죠. 이게 2억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80%가 82.5.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고세율. 이게 75에서 지방소득세 붙여서 82.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팔아요, 이거. 네. 그럼 어떻게 팝니까? 못 팔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네. 1주택자는 내가 네. 살 집이고 뭐 이런데, 네네. 1주택자한테도 무슨 세금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아마 이게 그 이번에 119 공급대책 나오기 전에 이제 좀 우리 SNS에서 좀 돈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좀 이게 허황된 이야기고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비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3%를 매긴다고 하는데 10억짜리면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 집 한 채인데 그걸 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한 사람 경찰 수사 의뢰하겠다 했는데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좀 정부 보도자료 나온 기준으로 좀 일관성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상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주택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보유세가 좀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건드리는 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시가격,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제금액하고 네 번째가 세율인데 첫 번째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율 7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10억이면 한 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억짜리 집이 한 작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억, 12억 다 올랐어요. 그러면 벌써 20%가 올랐으니까 얘가 공시가격이 20% 오르겠죠. 네. 보유세 20% 무조건 오릅니다. 그렇죠, 오르죠. 자, 그럼 이것만 해도 보유세가 오르죠. 두 번째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게 60에서 100 레인지를 두고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최저치 60으로 놔뒀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거 80에 두고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이걸 80으로 올릴 줄 알았어요. 네. 안 올리시더라고요. 올해 올릴 가능성 높아요. 네. 그렇게. 그럼 이거 올리면 두 가지가 되니까 벌써 보유세 올라가겠죠. 음. 그러면 1주택자이신 분들은 내가 주택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보유세가 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주택자이신 분들은 보통 비과세가 되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좀 나오는데 그걸 최대 80%까지 줄여주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 집을 팔 때 팔 때, 장기 팔 때. 보유 특별 공제라는 네. 거. 자, 그런데 이게 10년 거주를 하면 80%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년 거주를 해야 80%니까 네. 이미 대통령 말대로 거주를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네. 뭐 이미. 네, 최저 잘못하면 20까지 내려가 버려요. 아니 한 2년만 살고 보유를 10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8%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 연도가 몇 년도냐 뭐 요거 따지던데. 나중에 팔 때 팝니다. 팔 때. 네. 그래서 팔 때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옛날에 오래전에 샀고 비교적 샀다 하더라도 거주를 안 하면 그거 못 받습니다. 과거에 2년 거주하면. 2년 거주하면 48%고요. 10년 거주해야 80입니다. 자, 그러면 벌써 여기에 거주 페널티가 있어 없어요? 있죠. 네, 이미 있는 그래서 거죠. 저는 대통령의 그 SNS가 엄밀하면 틀렸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맞게 한다? 80을 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에 4%포인트거든요. 3.5는 좀 이상하잖아요. 3으로 줄이겠죠. 3으로. 그럼 60으로 내려가요. 그럼 세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33. 그럼 60. 아니면은 10년 보유, 10년 거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5년 보유, 15년 거주. 나도 애 학교 때문에 그럼요. 제 집 한 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에서 10년 못 살았어요. 나중에 학군에 따라서 걸로 가서 지금 전세 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시기 전에는 좀 거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1주택자에게 갈 수 있는 두 가지 페널티는 아까 보유세 그리고 12억 초과분에서 장특공 아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모든 1주택자는 아닐 것 같고요. 초고가 주택부터 먼저 건드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초고가는 30억 이상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분위기 봐야 되는데 보도 자료를 보면은 뭐 보통 15억에서 지금 25억 정도 하거든요. 한 우리가 이제 대략 생각하기에 말씀하시는 30억 정도. 그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 모 방송사 뉴스를 봤더니요. 네네. 강남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사진이 나오더니 네. 거기가 10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 그 아파트 값이 뭐 120m? 네. 근데 거기서 10억 떨어져서 누가 샀대요. 네네네. 그 나는 저게 무슨 말도 저기서 10억 떨어진 거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일부 한두 건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금매로 팔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녀와 저가수도 직거래를 한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10개 거래가 되면 그런 물건들이 6건, 7건 대부분을 차지해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락장 때는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되면 물론 좀 정부에서는 약간 예외를 둔대요. 잔금까지를 5월 9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좀 일부 시간 주겠다.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겠다 이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시행되잖아요. 매물 잠깁니다. 오히려 잠긴다. 잠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보유세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팔 것 같아요? 내가 보유세를 갑자기 1,000만 원 내던 게 3,000, 4,000 내고 그 다음에 팔아요. 그리고 양도세를 꽤 많이 내야 돼요. 2배를 내야 돼요. 5억 내는 거에 10억을 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팔 것 같아요? 거의 뺏기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 나는 세금 많이 맞았으니까 너라도 맞지 말아서 매수자 좀 싸게 살아서 싸게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안 그래요. 더 절대 안 받죠. 네,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럼 더 받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만큼 이래서- 보상받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가가 30억인데 그냥 한번 1, 2억 정도 더 올려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하라고. 그리고 덥석 물잖아요. 그럼 걔가 시세가 됩니다. 그게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팔고요. 네. 다주택자들 증여 얘기 많이 하던데 네네. 증여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은 증여를 다 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뭐 굳이 증여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뭐예요? 사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과거 작년도 7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서울 증여 건수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일부 금매가 나오긴 할 건데 네.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 사람 다 팔았고요. 증여할 사람 다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다 말소가 되거든요. 전 다시 안 할 겁니다. 저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소리는 저는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뭐 오히려 뭐 이상한 소리만 듣고요. 그냥 별로. 그런데 대부분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물 안 나오죠. 그런데 전월세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없어지죠. 민간에서 80% 공급하잖아요, 전월세를. 그러면 전월세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르죠. 꽤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 임대차 가격 동반 상승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대차 가격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매매 가격 오르면 사실 그냥 그래 저건 너무 비싸니까 나는 그냥 포기할래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잖아요. 민심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저도 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지금 여기서 전세 올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저 집을 내가 좀 올리죠. 올리죠. 맞아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예.